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통론으로 인해 이혼율과 파혼율은 높아질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마통론 터지고 나서 이혼율 증가하고 있고 파혼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혼 전문을 하는 이제 변호사분께서 이 마통 사례가 터지면서 배우자의 어떤 그런 채무가 발각이 돼서, 예, 마통을 뚫보던 사실이 발각이 돼서 혼인 취소나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마통 결혼이 많아요, 여러분. 안 들킨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 마통 결혼에 이제 걸렸을 시에 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우자가 마통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저는 솔직히 이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통을 뚫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걸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배우자라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결격 사유예요.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된 사람이 배우자가 된 거예요. 뭐 누구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봐줄 수 있다, 뭐 좋은 엄마, 아내가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통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결혼한다는 것은 범죄자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안 되죠. 마통을 뚫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아니, 남자도 직장을 다니고 여자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모은 돈은 없고 마통을 뚫어서 그 돈으로 메꿔가지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통은요, 직장을 다녀야 만들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마통을 만들 때. 개인 또는 법인 회사에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근속을 하고 연봉이 얼마 정도 이상,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마통을 개설할 수 있어요. 신용도가 어느 정도 이제 등급까지 나오고. 그래서 마통을 뚫었다는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버는 돈이 있다는 거잖아. 버는 돈 있는데 왜 마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버는 돈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가 사치를 안 부리면 그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돈이 모이면 마통을 쓸 리가 없잖아. 일반 사람들 마통의 존재 여부도 모를 거예요. 마통 그런 게 있었어? 아마 제가 마통 얘기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게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었는데 그거 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자기가 버는 돈을 잘 관리하고 씀씀이를 조절했으면 마통이 필요가 없는 게 정상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직장 다닐 월급도 모자라서 마통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껴 썼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마통이 아니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 앞으로 여자들의 어떤 그런 돈 관리, 생활 습관, 소비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마통을 하지 않아도 마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여자의 월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세후 얼마 받는지. 이거는 좀 물어보는 게 좋아, 사귈 때. 대신에 내 버는 월급도 얘기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자 세후 얼마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여자가 어디 사는지, 어디 살고 월세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아는 게 좋아요. 여자가 월급을 한 200만원 남짓 받는데 역세권 오피스에 산다고 하면 마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서울의 역세권 오피스텔은 제가 알아본 결과 기본 80만원입니다. 특히
중구나 종로, 이 강남권은 100만원 넘습니다. 그 관리비까지 하면 80만원 해도 관리비 내면 오피스텔이 살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관리비 비싸요. 원보다 더 비싸요. 원룸 한 5에서 비싸야 10만원 선인데 오피스텔은 최소 10만원 넘습니다. 최소 10만원.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만땅 트잖아. 20만원 나와. 100이야 100. 숨만 쉬어도 100만원. 거기다 세금 같은 거. 그리고 왜 여자분들이 오피스 살고 있는데 마통을 뚫었다 유치할 수 있냐면, 오피스 살면 여러분 뭐가 좋냐 하면, 오피스텔 상권에 보면 음식점이 많아요. 배달 전문점도 많고 커피집도 많아요.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할 거야? 여자분들 이용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보통 오피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달도 많이 시켜 먹어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피스에 살 때 집에 가가지고, VC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음식을 해 먹는지 배달을 먹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냉장고 열어봤을 때 조미료 같은 게 없고 야채 같은 게 없어. 냉장고 깔끔해요. 아니면 배달 용기 같은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싱크대에 설거지 흔적도 없어요. 전자레인지 돌린 흔적도 없어. 그럼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이에요. 그 월급에 비싼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에 배달까지 시켜 먹고 거기다가 인터넷 쇼핑까지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월급이 모자르지 않을까요? 모자르겠습니까?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모자릅니다, 여러분. 서울 같은 게 모자라요. 집에 택배 박스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야. 택배 같은 그 박스 같은 게 많고, 그리고 은연중에 아마 카드 영수증 같은 거 선반이나 이제 보이는 데 놔둘 수 있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계산을 때려보면 돼.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돈을 초과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 버는 돈이 한 200씩 되는데 이것저것 얼추 계산해보니까 250 넘네? 그럼 마이너스 30인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메꿀까?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뭐냐면, 여자가 돈을 계산할 때 지갑을 볼 때 신용카드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것도 좋아요. 체크카드가 많은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지. 생각보다 젊은 아가씨분들 중에 신용카드 4개, 5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체크카드 계산 안 하고. 그러면 굳이 그 사람한테 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마통을 뚫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마통을 대체할 수 있는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 리보빙에 빠질 가능성이 높구나, 이거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사귈 때 좀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그냥 여자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여자가 하고 다니는 이제 물건이나 뭐 사치품, 그리고 뭐 소비하는 습관, 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 때려보면 뭔가 오버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겠다는 사람 저축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남자가 이렇게까지 꼼꼼해야 되냐, 왜 이렇게 집어야 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 당하니까. 그러다 남자들이 왜 당했을까요? 꼼꼼하지 않아서 그래요.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여러분이 안 당하려면 둔하지 않으면 돼요. 꼼꼼하면 돼.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둔하게 이것저것 모르고 만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앞으로 여자를 사귈 때, 특히 결혼을 전제로 사귈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결혼은 남성이 집, 여성이 혼수라는 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남자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돈에다가 은행도 합쳐서 구해옵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나 돈 빌리는 것에 대해 여성들이 딴지를 안 겁니다. 왜? 그러면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값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혼수를 해가면서 빚을 진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죠. 애초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이던 시절은 집값과 혼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던 먼 과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반반인 거죠. 근데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과 함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반면에
혼수는 천천히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여성의 이의적 면모가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성의 부모들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대응으로서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킨 결과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남성들에게 과거 남성들이 짊어졌던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름을 인정할 필요 없이 반반하면 되니까요. 여성들이 카푸어 남성과 결혼하기 싫죠.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마통 여성과 결혼하기 싫은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으셨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여자는 혼수만 해가면 된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남자는 이제 여자 혼수라고. 웃긴 게 여자들이 왜 남자가 이제 집을 살 때 영끌해도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안 갚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어차피 갚을 건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도 돈 벌어서 빚을 같이 갚는다고 하면 저기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겠지. 자기도 안 갚으니까 그래. 자기가. 남자가 갚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남자는 집을 사오는데 여자가 혼수를 해간다. 그게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를. 근데 밸런스를 원사이드하는 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역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 그럴 줄 알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자기는 혼수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한테 집을 요구한다. 그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내가 무리한 거 부탁하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까짓고 뭐 돈이 부족해도 뭐 서로 같이 벌어서 조금씩 집을 넓혀 나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가 뭐 혼수만 해온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 덕보고 좀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생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데 힘들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극복을 하는 건데 한쪽만 챙겨주고 한쪽은 챙기지 않는다.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뭐 결혼 시장에서 혼수만 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 자체만으로도 본인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사랑한다면 뭔가 더 해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혼수밖에 못 해오면 남자한테 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